앞으로의 칼날 주식 주간 정리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적어놨고 반도체란 말을 적어놨습니다. 아마 지난주 정시 삼국 정시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여기에 이제 환율의 폭등 이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마 썸네일을 보고도 많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시는 견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과연 한국 정시 또 대만 정시 이런 정시가 거의 뭐 반도체에 많이 동조화됐기 때문에 미국만 상승으로 보고 계속 좋게 보느냐 아니면은 대만이 같이 밀린 것처럼 역시나 기술주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느냐 그 내용인데 앞서 약간 영상 하나를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뭐가 두 개가 떨어졌죠. 예, 이건 지금 아마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 모형 같은데 잠깐 다시 볼까요? 잘 보시면 두 개의 밤이 떨어집니다. 하나, 둘, 네, 그다음 쾅 하죠. 뭐 뉴스 속보에서 보셨겠지만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카불 공항이죠.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인데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하면서 중동 사태가 좀 발발을 했습니다. 아수라장이군요. 요즘 미군이 한 5천 명 정도의 미군 철수를 위해서 좀 지원을 또 한다는 말도 있고 한국 교민도 예, 약간 그런 속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예, 탈리반의 증거 무혈 충돌이 8월 15일 날 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미에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정시를 가봤니까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말 미국 정시를 좀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여전히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여전히 2주 연속 상승이었죠. 예, 월간 기준으로 8월달 상당히 견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향이 좀 높은 나스닥은 일간 기준으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물론 이제 오늘 또 월요일 장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5일선을 회복을 해서 마감을 했고 반도체 지수도 지난 금요일에 AMD라든지 예, 대표적인 최근에 잘 달렸던 AMD 그리고 이제 AMD죠.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와 관심 높은 가장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같이 매도 의견을 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디 갔습니까? 약간 이제 하락은 멈춰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대표적인 세계 3위 디램 업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극한 투매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디램 가격이 나쁘게 되면 아무래도 뭐죠? 예, 반도체 장비 회사도 안 좋으니까 AMAT 같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이 회사들의 주가도 하락세가 좀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시가 장비 업체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동반 빠졌었는데 하락세를 좀 멈추는 모습이었고 근데 약간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가 많이 빠진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니케이 지수고요. 대신 홍콩 H 지수 이런 주식가 조금 빠졌습니다. 월요일 날 8월 15일 증시죠. 아시아권 홍콩이 한 1.2% 하락을 했고 기술주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약간 빠졌다가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술적으로 60일선 저항을 안고 있습니다. 60선 저항을 안고 있는데 약간 뚫지는 못하고 상위 증시가 35,500선의 벽에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고 그럼 대만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아 국가에서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만도 요새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기술주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만 가건 지수를 보겠습니다. 근데 그만 가건 지수가 아이고 이거 가만 보니까 우리가 봤던 지난주 코스피와 거의 비슷하죠. 우리 코스피가 처참하게 빠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제 실제로 대만도 뭐 TSMC라든지 UMC라든지 이런 기술주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동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8월 16일 날 중국 증시가 빠졌는데 왜 빠졌느냐? 주간 일정을 한번 살펴드리면 이번 주 주간 일정인데요. 보면 이제 미국 실적 발표는 이제 큰 것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큰 것들은 다 했고 조금 뭐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몇 개 좀 기술주가 있기는 있죠. 보입니다. 중국의 텐센트도 있긴 있는데 중국의 텐센트는 뭐 실적 발표에도 그게 중요할 것 같지가 않고 다만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가 있고 시스코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8월 18일 예정이 돼 있고
또 아까 봤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좀 몰려있는데 오늘 월요일날 중국이 3개의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2개의 지표, 3개죠. 근데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이 3개가 있는데 요 보면 예상치가 소매 판매는 뭐 전달이 10이었지만은 좀 10%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8.3이었지만은 전망치는 조금 낮긴 낮았는데 7.9 정도가 전망이 됐었고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12.6% 그러니까 전 6월달이죠. 11.6%에서 11.3% 이게 세 가지 모두 다 전월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우려를 좀 표명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거보다 조금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중국의 소매 판매를 볼까요? 봤더니 조금 보시죠. 아이고 어디 갔니? 예 여기 있습니다. 소매 판매를 봤더니 전달 11.12.1에서 한 11.5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여기 이제 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8.9였고요. 하지만 8.5%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못 나온 겁니다. 소매 판매가. 그쵸? 소매 판매가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 지표 근데 제가 이거는 지난 주간 정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지금 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질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지금 소매 판매가 거의 근데 가만 보면 옛날 데이터를 보더라도 거의 19%대가 자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 드리는 거냐면 30%까지 올라가고 20%까지 올라갔던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20%가 있었던 기저효과라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로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가 중국발 뭐 지표 우려로 조금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그게 그리 심각하진 않다. 미국이 중요한 거는 미국이 박살이 나면 그게 안 좋은 거지. 오히려 중국은 지금 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 거고 미국은 못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강조드립니다. 너무 못 나오면 안 좋지만 적당한 수준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소매 판매의 비중이 당연히 이제 다르게 같은 날 발표됐던 뭐 산업 생산도 보면 8.3에서 7.9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8.3 그러니까 전달 6월달 8.3에서 7.89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아이고 6.4 나온 거예요. 많이 못 나온 거예요. 산업 생산 매크로 지표도 안 좋고 또 하나가 고정자산 투자가 12.6%에서 못 나와도 11.3 11.3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10.3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쉬는 월요일날 3개의 지표를 발표했는데 전부 다 못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브롬버그나 KTB 투자증권에서도 이 중국 오늘 8월 6일날 있었던 중국의 경제 지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참 못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를 조금 조정을 받았고 그럼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언제? 예, 8월 17일이니까 화요일날 오늘 밤이죠. 내일 밤이구나.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반영이 될 건데 요 지표가 조금 중요한데 보니까 전망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이전은 0.6% 플러스 이 뭐냐면 MOM이니까 뭐죠 이거는 중국 지표는 보통 YOY로 많이 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미국은 또 MOM으로 많이 봐요. 전월 B 전달 7월 지표니까 6월달 대비해서 감소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조금 증가.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소매 지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이게 좀 좋게 나와야 됩니다. 물가는 나쁘게 소매 판매는 좋게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기타 이제 뭐 그럼 이번 주는 주택 시장 지수, 건축 착공 허가 건수 그리 중요하진 않아요. FMC 의사를 공개해. 어차피 동결이었는데 7월달 회의에서 약간 뭡니까? 몇 파적 의견이 있었는데 8월달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FMC 회의가 없어요. 8월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제 8월 마지막 26일 정도에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긴 있는데 아마 이제 9월달로 바통을 넘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보면 뭐 중국의 고용과 관련이 높은 컨퍼런스 보도 선행지수 약간 상승을 전망을 하죠. YOMY. 그리고 중국의 LPL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거 지금 계속적으로 1년 이상 3.85% 동결입니다. 거의 건들진 않아요. 원래는 인하를 해야 되죠. 근데 최근 한 달 전인가 중국이 직업 준비율 인하를 하긴 했는데 먹히진 않았었어요. 먹히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뭐 공격스럽게 인하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장이 먹히지 않았고
지난번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참 많이 팔았어요. 예, 지금 보면 이게 지수 흐름인데 코스피가 뭐 8월 5일부터 일주일 내내 내리면서 3280, 100포인트가 쭉 빠져버렸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동기간 동안에 보면 여기 때 개인들이 대략 3조 2에 6, 5조 한 8조를 팔아 샀는데 개인들이 이제 이때 보면 개인들이 8조를 샀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외국인들이 무려 뭐 6, 4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 3.4, 6 얼추 7조를 매도를 했어요. 그쵸? 삼성이 하이닉스를 왕창 팔았습니다. 왕창 팔고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어디 갔어요? 이 ADR 지표도 다시 70% 미만 과매도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과매도권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것도 내려오고 하락 종목 수의 비중도 많아졌다는 거죠. 코스피 쪽, 코스닥 쪽. 한 달 내에 코스닥이 이렇게 1000개 넘는 하락 종목이 4번 이상 나오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 요거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난주 코스피 시장 자체가 턱없이 맥없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코스닥도까지 빠졌었는데 좀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어쨌든 다시 하락 채널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날 다시 3150 레벨은 낮췄지만은 일주일 전보다 다시 하락 채널 안에 들어갔다는 거고 종가가 이 채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8월 초순에 경험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시장은 낙폭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포인트 잡으시고요. 대신 코스닥도 연관이 통배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한때 1026이란 포인트를 지난 금요일날 건드렸지만은 1026이 뭔데요? 안 가르쳐드립니다. 뭘 안 가르쳐드려? 여기 보면 보입니다. 어쨌든 1026 포인트를 찍고 나서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정시는 한국 정시는 8월 광복절 연휴를 시작하고 쉬는 8월 3주차 정시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투매가 진정될 수 있는 그림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뭔지 압니다. 뭐죠? 바로 환율적인 부분이에요. 어느새 1180원까지 뛰었습니다. 1170원. 그러니까 환율이 왜 뛰었느냐 물어볼 건데 우리나라가 뭐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것도 아니죠. 코로나가 확진적이 돼서 그건 맞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심한 거. 근데 그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잘 보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중국의 위안화 중국이 위안화 많이 튀었느냐? 아닙니다. 중국의 위안화는 멈춰 있어요. 중국 돈은.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한국의 원화가 많이 튀었다. 한국 이야기라는 거. 쉽게 말해서 뭐지? 삼성전자 많이 빠지면서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면서 삼성의 차트를 개잡주 차트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다 내려왔네요. 이제 돌립니다. 뭘 보고요? 에이 왜 이래? 뭘 왜 이러냐면 등배 비율을 보면 요만큼 내리고 요만큼 내렸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모색해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전저점 여기서 반등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뭐 긴 말 안 하겠어요. 삼성과 하이닉스 다음 주 반등 나와요. 물론 반등 나온다 해서 뭐 급하게 바로 V자 반등으로 뭐 빠바바박 올라가지 못하겠지만은 뭐 79,000, 8만원 다시 해보가는 거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야. 주가가 올라가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락이 멈춰야 돼.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 하락이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일선에 올라가야 돼. 그것도 빠른 시간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수급이 바뀌어서 자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제 조금 덜 판다. 그러면 수급이 이제 다음 주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근데 이제 가장 걸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 환율이 뛰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좀 노출이 되는데 주식을 또 팔고 싶어 할 거야. 사실 주식을 팔아서 환율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거는 주식을 팔아서 환율이 올랐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또 주식을 팔고 싶을 거야. 그건 악순환인데 환율 차트를 하나 더 과거 차트와 비교를 좀 해볼까요? 이게 뭐냐 하면 블룸버그에서 미국의 달러와 대비해서 원화 환율의 추이를 최근 6년째를 정리를 한 거예요. 오늘 좀 자료가 많죠. 제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 겁니다. 원래 준비를 많이 하지만은 오늘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70원대가 어느 정도 밴드인데 봤더니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15년도 16년 되니까 거의 이 차트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약간은 아주 많이 오버슈팅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버슈팅 되어 있다. 왜? 달러화가 지금 급격하게 미국이 안 좋아가지고 급격하게 뭐 달러 안전자산 강화, 뭐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 그렇다 그러면 원화가 이렇게 위안화가 이렇게 튀지 않아요. 아니 어디 갔니? 위안화가 이렇게 가만있지 않아. 그래서 그러면 미국 장을 좀 좋게 보고 할 수 있는 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면 돼요. 이게 DXY인데 달러 인덱스가 뭡니까? 우리 장이 지난주에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달러화가 약세로 끊겼어요. 93 정도까지 갔다가 지난주 보면 8월 12일이잖아요. 지난주 후반 목요일 금요일날 93m를 떨어졌다고. 왜? 달러가 떨어졌단 말은 뭐야? 달러가 약하다는 거.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오버슈팅이라는 거야. 또 하나가 달러가 떨어졌단 말은 뭐죠? 나스닥에 대한 호재요. 기술주에 대한 호재가 되고 여기 플러스 알파 미국의 국채금리까지 떨어졌어. 1.27이야. 1.3까지 가면서 다시 기술주에 부담을 줬는데 다시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뭐야? 인플레이션 우리가 완화되는 거, 테이퍼링 우리가 완화되고 주식이 5조로 가는 거. 여기에 달러까지 약하네. 우리 장이 가지 말란 법이 없어. 가지 마는 게 아니라 원화는 오버슈팅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오버슈팅인데 환율이 다시 오버슈팅이란 말이 뭐냐 하면 지가 갈 길보다 한 번에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야. 그럼 원화 환율이 다시 한 1160원대 밑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럼 외국인 주식 살 거 아니야. 그쵸? 외국인 주식 사지. 그럼 외국인 주식 사면 뭐야? 첫 번째는 많이 판 거 위주로 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야? 적극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면 됩니까? 뭐하러 삽니까 이거를? 아무리 저점이라도. 많은 투자자분들 실수하는 게 저점이면 주식을 산다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 저점인 거 하고 주가가 저점이긴 하지만 주식을 언제 사는 거냐면 그게 빠졌어. 이거 저점이야. 대부분 사는 건 맞긴 맞지. 근데 이렇게 가면 뭔 재미가 있어? 다시 빠졌어. 이렇게 가야 재미가 있는 거잖아. 똑같은 저점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한 가지 명심할게. 이거 저점인데 하면서 주식을 한 방에 사는 게 아니야. 저점인데 팍 올라가면 펀드로 치면 EBC 거치식으로 사는 거고 저점인데 천천히 올라갔다 그러면 적립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는 거예요? 주식이 저점, 아까 지수가 저점이잖아요.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점을 형성하고 지수가 저점을 형성하게 되면 지수가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 이런 자료가 또 있어요. 오늘 자료 엄청난데 이건 너무 공짜로 드리기엔 너무 아까운 방송이에요. 네, 공짜란 말이 좀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 풀어드리기엔 너무 아까운 영상이야. 자 8월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과연 섹터별로 뭘 했느냐. 여기서 딱 보면 외국인들이 8월달에 삼성 하이닉스 팔 때 많이 산 거 있어. 뭐 LG와 카카오뱅크. 왜 안 보는 게요? 왜 자꾸 삼성이 하이닉스 가지고 우냐 말이야. 거기다 왜 몰빵을 하고 그래. 누가 주식을 몰빵을 그래. 내가 10% 15% 비중을 사가지고 거기서 10% 빠지면 다른 걸로도 커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80% 비중이 있는데 어떤 특정 종목에 몰빵해가지고 마음 상하지 마요. 주식하면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항상 컨트롤 가능한 비중 내에서 특히나 역추세 매매할 때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하시는 분들 매수하시는 우리 포지션은 전부 다 역추세 매매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 정도 사두면 되겠다 싶을 때 사주는 그 매매는 거기서 만약에 큰 변동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빠져도 거기서 당장 또 더 사가지고 에이 그러는 거 아니야. 딱 적게 두건 적게 두면 되는 거. 실제로 외국인 봐봐요. 8월 이후 섹터별 외국인 유입 강도 오늘 입 틀리네. IT하고 필수 소비재를 가장 많이 팔았어요. 무려 4% 이상. 근데 유입 강도는 막대 그래프고 그러니까 팔았다는 거고. 근데 순이익에 대한 변화, 실적에 대한 변화율이 바뀌어버렸어. 뭐냐? IT하고 필수 소비재가 나쁘다는 거야. 필수 소비재가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있는 거. 금융이나 이런 거는 뉴트럴이고 소재 쪽. 근데 통신 서비스나 이런 걸 샀다는 건 뭐야? 그만큼 방어적이라는 거야. 의료주를 샀다. 코로나에 반응한다는 소리야. 유틸리티를 샀다. 방어 섹터를 말하는 거야. 산업재를 샀다. 미국발, 바이든발 경기 인프라에 베팅을 한다는 거야. 그쵸? 근데 소재, 금융, 필수 소비재, IT는 정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야. 반도체도 있고. Anyway. 제가 미리 말씀드린 다음 주에 굳이 장 어느 데 반등한다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쳐다보지 마요. 이거 쳐다보면 매매 못해. 돈 못 벌어. 왜?
쟤들은 쳐다봐봤자 뭐 할겠어. 지수만 땡길 거 아니야. 지수가 당기면 뭐야? 노다지. 지금은 LG화학이 정말 100만원 치고 가냐 안 가냐 더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2차전지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반도체가 좀 안정이 되게 되면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도 나왔으니까 오히려 뭐 FST가 되든 다시 바뀐 게 없잖아. EUV 노광공정 FST가 되든 SNS텍이 되든 바뀐 게 없잖아. 코미코가 되든 코미코가 되든 유진테크가 되든 이렇게 바뀐 거 없잖아. 이런 종목들에서 오히려 내가 수익률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 여러분들. 무슨 말 아시겠죠? 지수는 다음 주 제가 보니까 이런 반등입니다. 어쨌든 원화도 오버슈팅이고 모든 게 다 오버슈팅이야. 하락 오버슈팅 우리나라 기준. 근데 미국은 견고한 거예요. 달러는 뭐 아까 봤잖아. 미국 지표, 중국 지표 안 나오는 거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미국이랑 좀 틀려. 지표가 안 나오면 결국은 무슨 말이야. 한편 나쁘게 보면 아유 경기가 안 좋네. 좋게 보면 뭐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은 보여지는 거고. 근데 환율을 봤더니 환율은 일단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최근 6년 동안 1170원대에서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라는 거야. 달러가 강해, 약해. 그럼 주식에 대한 선호가 강한 거고 나스닥이 좋은 거야. 무기의 국채금리가 툭 떨어졌어. 1.3%. 얼마나 좋은 거야. 너무 내려가지고 안 뒀지만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오르면서 여기에 설상가상 반도체에 대한 뷰도 좋거든요. 여기서 국채금리가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달러가 약해지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살 수 있는 매력도가 다시 커지는 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돈 많아. 화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 많아. 오늘 자료 이거는 여러분들 소장용으로 갖고 계세요. 농담 아니야. 월별 시중 통화량 추이에요. M2 추인데 야 오늘 정말 유식해시네요. 자 보통 우리가 총 유동성을 날 때 M2를 봐요. M2는 도대체 뭔데요? M1, M2, M3가 있던데 뭐인데 현금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 CDMA 뭐 이런 것만 해. MMDA 그 다음에 수시입출급 저축성 예금 언제든지 캐시가 가능한 협의통화 여기까지가 M1이에요. M1 현금, 요금을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언제든지 지금 바로 은행에서 꽂으면 바로 캐시로 뽑을 수 있는 게 협의통화라 그래. M1. 이 협의통화에다가 단기 우리가 머니마켓이라고 하는 MMF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 CMA 넣어두면 MMF 들어요. 그 다음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2년 만기 정기 예적금 뭐야? 현금화가 빨라. 바로 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수익증권 요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를 우리가 M2라 그래. 그래서 보통 M2 같은 경우는 뭐로 분석하는 거냐면 시중 유동성을 분석을 해요. 그럼 2012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MT는 3,200조 정도 됐었어요. 근데 5, 6월 달에 어느새 3,400조까지. 지금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그러니까 작년 YOY죠. 두 자릿수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무슨 소리야? 돈이 졸라게 많은 거야, 시중에.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카카오나 이런 쪽에도 뭐 돈이 몰리는 거고 외국인들이 아까 뭐야? 주식을 막 삼성전 내리 꽂아도 삼성전자 하루 만에 3천만 주 파는 거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금요일날 하루 만에 얘네 얼마 팔았냐면 무려 3천만 주를 팔았어요. 3,100만 주. 감이 안 오죠? 예, 감이 안 와 저도. 금액으로 보니까 2조 3천원을 파는 거야 하루에. 감이 안 와. 하루에 2조 3천원.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지난주에 2조 3천, 1조 4조, 5조를 팔았어.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스프라이즈한 하지 않아도 이건 제가 볼 때는 과매도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음 주에 과매도가 진정이 되면서 지수는 반등을 유지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지수 때문에 빠졌던 종목들이 너무 많아. 자동차 이런 애들도 그냥 지수 때문에 빠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주 포인트는 뭐라고? 이렇게 잡으시라. 시장이 어느 정도 달러와 국채가 안정이 됐다는 거. 여기에 어느 정도 한국 정시가 외국인의 수급 때문에 원화가 오버슈팅이다. 이게 오버슈팅이라 정량이죠. 오버슈팅이 뭐야? 너무 과하게 많이 오랐다는 거죠. 거꾸로. 환율이 너무 과하게 많이 올랐으면 외국인들 주식을 너무 과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시 어느 정도 지수를 잡아줄 거야.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날 땡겨놨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유리한 거잖아. 왜? 달러 약하고 원화 강하니까. 아니 달러 강하고 국채금리 내려왔으니까. 그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또 장을 커버할 수 있는 거 뭔지 안 가르쳐주지. 자, 아프간 기사는 잠깐만 볼게요. 이제 물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우리가 또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미암아 조금 넣는데 지금 카불 공항이 아수라장이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슬람 무산단체 예전에 오사마 빈라덴의 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재장악했다. 그래서 아수라장 내고 이제 나라를 떠나려고 그러면 미군이 좀 발포를 한 것 같아요. 미군이 총을 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카불의 국제공항 활주로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는 거죠. 아까 보시다시피 이거 보면 다시 볼까요? 지금 공항기에 이거 뭐 영화 같은 내용이 생긴 거예요. 비행기 타려고 지금 비행기 그 활주로 위에 탑승하는 그거잖아요. 현지 실시간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다룰 것 같지는 않고 잠깐만 하나만 일정을 보면 이제 우리가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죠. 9.11 테러가 있었고 이때가 이제 알카에다 있었고 뭐 쭉쭉쭉 늘어봅시다.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아프간의 전투명령을 좀 정원을 했습니다. 정원 늘린 거죠. 그리고 이제 14년도에 미국이 아프간 전쟁 종식할 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제 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협정했고 어제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최근 이슈를 보게 되면 9월 11일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까지 미군 완전 철수를 발표한 상태였고, 근데 7월 1일 날 미국하고 우리나라 보면 나토라고 있죠. 북대서양 조약권 나토군이 바그람 공군기에서 완전 철수를 했는데 철수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8월 15일자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탈레반, 이슬람 가격단체를 말이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진입을 해서 14개 주도 가운데 27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굳이 뭐 제가 탈레반의 지도자까지 우리가 정치 뉴스가 아니니까 다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일단 신경은 쓰이는데 이게 과연 훅 빠져버린 한국 정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까? 그 제가 사실 이 사건이 나올 때 유가나 이런 거 지금 흐름을 봤는데 별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미군이 죽질 않았어. 일단 첫 번째. 그럼 심각해져. 미군이 죽질 않았어. 물론 체크찍게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슈 때문에 그 이슈하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 시간에 지금 나스닥 승률이 약하지 않습니까? 보면 좀 약해요. 좀 3.3%. 이제 중국의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온 거 이런 게 좀 복합적이면서 지금 나스닥 승률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 쉬고 다음 주 장을 맞이했지만은 환율과 이런 게 종합적으로 약간 하락 슈팅에서 멈춰줄 수 있는 과정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커플링이란 이런가 반도체 이름을 지어봤는데, 디커플링은 시장이 되게 좋은 거고 반도체는 섣불리 저점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매도라는 사태를 좀 인정하고, 자 디커플링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다음 주는 미국의 국채와 달러화 이런 거에 대한 커플링으로 가는 과정 어느 정도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 있지만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너무 좋은데 하프로였습니다.